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요청에 따라 ETF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7가지 정리해 봅니다. 다음 7가지인데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투자 자산 운용사들의 여러 어드바이스를 정리를 했고 약 70여 편 이상의 ETF 비교 영상을 찍은 좀 노하우도 담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ETF 선택하실 때 막연히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7가지는 꼭 좀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지수 혹은 액티브 상품의 경우에 비교지수라 불리우는 인덱스입니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의 그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그 바스켓 안에 어떤 기업들을 담는 그런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업들을 담겠다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게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섹터 내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들이 은근히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이 기초지수를 꼭 따져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해당 섹터의 어느 지역, 어떤 커버리지로 어떤 기업들을 어떤 비중으로 담겠다를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관련된 ETF 보시면 상품명만 보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커버리지 그 지역 커버리지 좀 상이하고요. 또 특히 이렇게 섹터 커버리지도 어떤 상품은 피트니스까지 포함되는 등 좀 기준이 상이하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 조선 탑3 플러스는 탑3 종목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라고 아예 기초 그 지수 설명에 그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타이거 조선 탑10 같은 경우는 10개 종목을 유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담겠다라고 비중에 대한 기준도 좀 적혀져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4를 더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따져보셔야 되고, 특히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섹터의 그 세부 카테고리, 그러니까 어떤 산업 분류들을 담겠다 기준도 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종목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인덱스를 꼼꼼히 보고 나시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담기겠군 이라고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수가 먼저 필수적이고, 그리고 나서 실제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총 몇 개 종목이 담겨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 예를 계속 들어드리면 이제 4개 상품을 비교해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요 4개 그 탑4의 비중이 이제 4개 상품마다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 많이 담긴 게 좋아, 현대중공업 많이 담긴 게 좋아,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을 딴 ETF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이 안 담겨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어떤 종목이 어느 비중으로 담긴 상품이 좋아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성 종목은 사실 비교하기는 굉장히 쉬우시거든요. 이제 상품에 딱 들어가시면 구성 종목 PDF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날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그 해당 날짜에 구성 종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이제 그 ETF를 당장 오늘 샀다가 내일 팔 게 아니라면 투자 시점에 따라서 혹은 또 매매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그 종목들의 비중이 당연히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좀 재확인이 필요하고, 또 특히 연 2회, 뭐 연 4회 이렇게 정기적인 종목 변경이나 비중 조절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재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과입니다. 당연히 이제 인덱스 확인했어. 이제 어떤 종목들이 담기는지도 확인했어. 근데 이게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내가 분명히 이런 기초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그 제대로 그 기업들을 그때그때 담고 그때그때 덜어내고 매매를 이제 애들이 일을 잘 못하게 되면은 괴리율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내가 추종하고자 하는 기초 지수와 얼마나 괴리율을 보이면서 이 상품이 운영됐는지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기준 내에 여러 상품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조 이상의 투자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고 오랜 시간 운영되어 오고 있는 좀 안정적인 상품이거든요. 이제 보시다시피 좀 괴리율도 굉장히 적어 보이고 성과도 나쁘지 않아서 이런 상품, 이런 부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치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지수와 기준가격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친절하게 기초지수 대비해서 어떻다라고 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품 구조입니다. 사실 ETF는 기본적으로 패시브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기초 지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실물 그대로 복제해서 바스켓에 담아서 운영이 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ETF 상품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액티브 상품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액티브라고.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한 20-30% 정도는 펀드 매니저 재량껏 기초 지수와는 상이하게 뭐 다른 종목을 담을 수도 있고 종목 수를 줄이기도 하고 종목 비중을 좀 달리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브로 운용이 되는가 혹은 패시브인가 이런 부분도 따져보셔야 되겠고, 또 실물 복제 상품인지 혹은 수익률을 수합하는 합성 상품인지 혹은 기초지수의 그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가져가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그런 상품인지, 또 혹은 이제 외국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는지 환노츠 상품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상품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등은 또 동시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리츠 상품 제가 비교해 드렸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합성 H 혹은 H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H는 환해지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도 합성까지 붙어 있다는 거는 실물을 복제한다기보다는 수익률을 수합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또 어떤 상품들의 경우에는 액티브라고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인 경우에는 이렇게 펀드 매니저 재량껏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바스켓에 여러 상품을 담아서 이제 운영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발생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 해당 상품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비용이 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ETF를 항상 비교해 드릴 때 운영 보수는 물론 그때 숨어 있는 뭐 기타 보수, 매매 수수료 등을 모두 따져서 총 비용을 조금 고려하셔라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조선 ETF 보면 운영 보수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 기타 보수, 매매 수수료까지 따지게 되면 총 보수에서 조금은 상이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어떤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제가 이전에 이제 영상을 다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액티브 상품이거나 커버드콜 전략이거나 등 운용 구조, 이 상품 구조가 조금 복잡해질수록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다음은 유동성 부분입니다. 사실 구독자분이 이 부분 굉장히 우려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투자 자산 규모가 큰 상품일수록 또 거래량이 활발한 상품일수록 안정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품을 선호합니다. 유동성이 크고 투자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안전하겠고 무엇보다 괴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괴리율이 적어지고 또 환금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다 했을 경우에는 좀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ETF 비교해 드릴 때 기준을 고려해서 그 시점에서 이제 투자된 자산 규모들을 꼭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있어서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좀비 ETF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해당 기사 전문은 제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ETF 상품이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 자산 운용사에서도 이제 여러 ETF들을 출시하고 있어서 현재 거의 150조 원, 160조 원이 넘는 규모의 ETF 시장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자산 규모가 50억 원 미만인 거의 좀비 ETF라 불리우는 ETF들도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상패 여부를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상패 시에 이제 다른 그 개별 주식 상패와는 달리 순자산 가치에서 세금이나 보수 등을 차감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투자자한테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금을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애써 투자한 ETF가 상패가 되면 어찌됐든 세금과 보수는 차감이 되는지라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그래서 투자 자산 규모와 거래량, 거래 대금 등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11월 9일 기준 현재 이제 총
20개 ETF가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50억 원 미만의 그 자산 규모를 가진 ETF는 65개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50억 원이 65개 정도면 65개 피할 수 있겠네 하겠는데 5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 그러니까 약간 59억 원 사이에도 한 꽤 많은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0억 원 미만으로 했을 때는 1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규모 꼭 확인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한때 이제 코로나 때 인기였던 골프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현재 19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하루 거래량 역시 320건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적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지가 않고 시차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고려하셔서 거래량까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금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좀 하게 되면 이 세금 부분도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내가 배당을 목적으로 ETF에 투자하는 경우, 이제 저같이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배당에 따른 좀 배당 소득세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금 부분도 조금 고려하셔서 내가 어느 계좌에서 운영하느냐, 또 어느 계좌가 어떤 혜택이 있지 등을 조금 고려하셔서 조금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당 다우존스에다 투자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운용 수수료도 당연히 따져보겠지만, 분배율도 당연히 따져보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슈드의 한국판 ETF인데 제가 이제 직접 슈드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보다 IRP 계좌에서 내가 배당 다우존스로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재투자를 할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은 나한테 맞는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항상 마지막 멘트로 본인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는지 좀 참고하는 영상으로 활용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마다 이제 성향도 다르고 이제 라이프 스테이지도 다르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는 현재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중복률은 어떤지, 혹은 내가 이걸 투자를 하려는 게 배당이 중요한 건지 혹은 매매로 인한 수익률이 중요한 건지, 어느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젊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도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꼼꼼히 내 상황과 내 포트폴리오에 맞는지 따져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정리해 드릴 때 너무나 비슷한 상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어떤 ETF를 투자 중이시라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중복률이 매우 클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도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복률은 최소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ETF 선택 시에 확인해야 할 7가지 사항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초지수, 비교지수, 구성 종목, 성과, 상품 구조, 총 비용, 유동성, 세금 혜택, 그리고 끝으로 나의 투자 상황에 맞는지 좀 따져보시고 ETF 선택하시면 좋겠고, 그것에 이제 저의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는 영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